자, 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낚시를 하면서 노싱커 리그를 좀 운영을 해봤어요. 노싱커 리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게, 노싱커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피싱로그 99.9 심화학습 노싱커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노싱커, 왜냐하면 가장 쉬우면서도 또 이게 숨막히게 어려운, 숨막힌다는 뜻은 다른 것보다 좀 운용 시간이 길다는 걸 뜻하죠. 그만큼 그 운용 시간이 긴다는 것은 또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싱커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노싱커 리그 종류가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싱커란 말 그대로 싱커가 없는 채비입니다. 즉 내 루어를 강제로 가라앉히게 하는 어떠한 물체가 없이 자연스러운 그 자체만으로 폴링 또는 서스펜딩 그리고 떠오르는 그러한 액션을 가진 게 노싱커 리그입니다. 하지만 열이면 아홉은 이제 가라앉는 액션이죠. 물에는 대부분 가라앉으니까요. 물론 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싱커가 없는 하드베이트, 딱딱한 뭐 미노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노싱커 리그인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노싱커 리그죠. 하지만 그 하드베이트,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드는 그 제품 안에는 어떠한 부력을 가지게 하는 뭐 공간이라든지 부력제, 그리고 강제로 가라앉히게 하는 쇠구슬 또는 뭐 중심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없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면 그것도 노싱커 리그에 속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노싱커 리그라고 하는 것은 거의 99%가 소프트 베이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소프트 리그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 베이트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종류별로 일단은 노싱커 리그를, 중요한 노싱커 리그,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떤 게 대표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제 스트레이트 웜 또는 스틱 웜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웜인데, 이 웜이야말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액션을 가진 노싱커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브랜드 회사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생긴 것만 딱 봐도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은 우리가 물론 프리리그라든지 텍사스 리그에도 많이 쓰지만, 이 제품은 노싱커 리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제품이 만들어진 대부분의 미국 제품이죠. 미국이 자연형 호수가 많습니다. 자연형 호수는 우리나라의 안동호나 대청호나 충주호처럼 인공형 호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호수이기 때문에 수심의 깊어짐이 완만합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자란다? 그렇죠. 수생식물이 많이 자랍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형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동호 같은 경우는 직벽도 있고 뚝 떨어지는 곳이 많죠. 그런 곳은 수생식물이 자라기 힘들지만, 완만한 곳은 수생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습니다. 햇빛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수생식물이 많이 자라고 그곳이 베스의 은신처가 된다면, 이거는 깊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노싱커로, 싱커를 없이 천천히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략할 만한 수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 만들 때부터 노싱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이 자연스러운 폴링 액션, 이 액션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크게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 잔잔한 액션이 이 제품을 세계 최고의 소프트 베이트로 만들었던 액션입니다. 그 액션에 베스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미국, 일본, 한국, 뭐 멕시코 어딜 가도 다 통용되는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전설적인 액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파르르 떨리면서 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균형을 잡고 내려가는 이 모습이 정말 베스트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웜, 스틱 웜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노싱커 액션은 던져놓고 그냥 프리폴링 상태, 어떤 라인에 저항이 걸리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폴링만 시키면 됩니다. 폴링. 그리고 바닥에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냥 톡 쳐주면 북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액션만 해주시면 되고, 미국에서 어디서 만들어졌다? 수초가 많은, 수생식물이 많은 곳에서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생식물이 많은 저수지라든지 강계에서 천천히 떨어뜨리는 액션을 취하면 충분히 입지를 받을 수 있는 노싱커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노싱커 하면 가장 각광을 받는 노싱커인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다 섀도우웜이라고 하죠. 물고기를 닮은 테일이 달린 웜을 섀도우웜이라고 합니다. 쉐드라고 하는 물고기를 닮아서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섀도우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역시 노싱커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저번에 나왔던 그 의성 폭이 좁은 수로편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사용할 때는 1g의 싱커를, 1g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1g의 싱커를 앞에다가 달아서 사용을 했어요. 왜냐? 그때 말씀드렸죠. 폴링 될 때 꼬리가 움직이면서 폴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섀도우웜들이 많이 있지만 묶어서 한번 던져보세요. 던지면 자연스럽게 꼬리가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노싱커로 아무 싱커 없이 내려가는 그런 제품이 있는 반면 뿅 이렇게 내려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싱커로 했을 때 내려가는 제품은 이 제품의 어떤 앞부분에 솔트라든지 다른 무게가 들어가 있는 거를 추가를 시켜서 강제로 무게의 중심을 앞쪽에다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 꼬리가 흔들리게끔 한 겁니다. 노싱크로 내려갈 때 안 움직이는 제품은 이 무게 중심이 평평하고 고르게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꼬리의 부분이 약간 섬세하지 않고 뭉툭하게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싱커를 달지 않고 넣어봤을 때 그 액션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섀도우웜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좀 더 세밀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싱커로도 버징을 하는데 노싱커로도 끌고 오다가 탁 떨어뜨렸을 때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내려가는 액션이 필요하다 싶으면 무게중심이 헤드나 배 쪽에 좀 잡혀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는 필요 없다, 조금 내구성이 더 질기고 그리고 좀 액션은 안 좋을지언정 그런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싱커 하나만 달아두시면 내려갈 때 액션이 이런 식으로 잡혀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테일 액션의 그 섀도우웜 중에서 테일 액션에 그 중점을 둔 제품도 있지만, 어떠한 사실적인 모습, 극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둔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쉐드는 물고기 아니냐, 물고기 모습을 따려면 물고기하고 똑같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완전 진짜 물고기 극사실적으로 만든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섀도우웜이 폴링을 하면서 어떤 물속의 파동을 일으켜서 이제 베스를 자극한다면, 이 제품은 극사실적인 모양으로 베스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유용하게 쓰일까요? 베스가 잘 보이는 곳에서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맑은 곳에서 주로 이 극사실적인 섀도우웜은 사용이 되고 있고, 알라바마 리그, 엄브렐라 리그라고도 하는데, 이 알라바마 리그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에 물이 같이 생겼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노싱커인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로 쓰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징, 우리가 주로 표층을 긁어오는 그러한 루어를 이제 버징 루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버징에 특화된 노싱커죠. 이러한 노싱커는 가라앉는 속도는 무조건 적게, 느리게 하고, 표층에 떠 있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으려고 만들어낸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징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제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웜입니다. 그냥 노싱커지만 폴링 액션이 노싱커 리그의 가장 큰 액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더 깊숙하고 더 베스의 눈앞에 더 잘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백슬라이딩이라고 많이 하죠. 백슬라이딩 액션이 가지고 있는 노싱커 웜들이 최근에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싱커 리그 중에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이제 이 백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 낚싯대를 가지고 캐스팅을 했을 때 라인에 걸려있는 힘 또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루어는 퓨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 싱커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노싱커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내 라인에 달린, 로드에 달린 라인의 장력 때문에 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즉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고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날아가서 퐁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고기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퐁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일로 안 오고 반대로 간다면 여기에 있는 고기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탁 무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슬라이딩은 그걸 생각하고 한 겁니다. 퐁 떨어진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백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스키핑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뭐 플리핑이라든지 다양한 캐스팅으로도 다 할 수가 있지만, 한 다음에 처리가 중요합니다. 즉 물에 탁 던지고 나서 물에 탁 닿은 다음에 이 라인을 장력이 걸리지 않게끔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음과 동시에 쭉 바로 풀든지 계속 풀든지 아니면 쭉 당기든지 크게 딸려오지 않는 데에서, 그래서 라인에 장력을 주지 않게끔 해서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는 게 백슬라이딩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가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앞서 얘기한 섀도우웜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즉 무게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넣었어요. 즉 소금을 좀 앞에다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퐁 떨어뜨리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백슬라이딩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여기에다가 리깅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리깅을 해서 쭉 밀어 넣는 거죠.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 제품도 앞부분에 대부분 무게가 많이 쏠려 있죠. 그래서 장력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약하게나마 쭉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요 제품. 이 제품 역시 리깅을 한 다음에 캐스팅하면 약간의 백슬라이딩 성을 띠면서 안으로 쭉 들어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슬라이딩을 하는 웜을 뭐 어떤 웜을 쓰더라도 무게중심만 앞에 잡는다면 백슬라이딩은 약간이나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중이 많은, 그리고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어떠한 웜들이 더 백슬라이딩이 더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형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백슬라이딩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백슬라이딩이 되는 웜을 눈으로, 육안으로 그냥 쉽게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웜 포장지를 보면 이 웜 포장지나 웜 설명이 된 뭐 웹사이트를 보실 때 이 웜이 10g, 기준을 10g으로 잡고 10g 이상 넘어가면 일단 물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잘 날아가는 노싱커 웜입니다. 10g이 기준이 돼요. 10g 이하면 일단 던지기도 조금 어렵거니와 그 물에 들어가더라도 큰 저항이 없고 무게중심이 고르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g이 넘어가면 대부분 두껍거나 두툼하게 생긴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의 저항을 받고 무게중심을 앞쪽에 넣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웜들도 다 10g이 넘어가는 백슬라이딩 웜이에요. 10g이 넘어가려면 커지고 두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느다란 웜보다 저항을 많이 받으면서 떨어지고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싱커 리그에 대해서 이제 노싱커 대표적인 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노싱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인내심, 두 번째도 인내심, 세 번째도 인내심입니다. 이 떨어지는 속도를 어떤 낚시 센스가 많거나 영리한 사람은 내가 프리리그를 쓸 때, 텍사스 리그를 쓸 때의 템포와 다르게 줍니다. 즉, 던지고 탁 물에 떨어졌을 때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프리리그 쓰던 어떤 이 템포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싱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좀 더 폴링 액션을 더 주면서 더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싱커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해주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그 천천히 떨어지는 그 폴링 액션이 노싱커 액션의 최고의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하세요, 뭐 화려하게 다팅 액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싱커를 하는 곳에서 응용해서 나오는 그러한 액션이고, 기본적인 거는 일단 바닥에 가라앉혀라. 천천히. 바닥에 가라앉혔다 생각됐을 때 천천히 운용을 해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더 뭘 추가하고 뭘 뺄지 감이 올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는 노싱커 리그 웜과 노싱커 리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수초가 많이 이제 사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특히 마름은, 그리고 자라풀은 꽃을 피우고 정점을 이룬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거의 사가 들어가죠. 약 한 10월부터 11월까지, 남쪽 지방은 11월까지, 경기도, 뭐 강원도 지방은 10월쯤 되면 거의 다 사가 들어갑니다. 그 사가 들어가더라도 그 줄기, 그 털, 뿌리는 사과가 사체까지도 베스의 훌륭한 은신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신처를 다양한 노싱커, 다양한 액션으로 한번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추워도, 사람이 추워도 물속은 사람의 생각보다 늦게 더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초입까지 노싱커 리그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